자, 일단은 읽어보시면 여기 두 친구 움직이는 중이죠. 그리고 킬로미터 단위, 이거 단위 체크해야겠네. 미터, 킬로니까 일단 마지막에 묻는 게 요거 미터겠죠 아마? 어떻게 하나요? 일단 미터로 한번 통일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2kg가 2000m인가요? 자, 얘는 1000m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읽어보시면 또 하나 체크하실 게 이게 동시에 출발인지 동시에 출발이고요. 이 문제가 더 어려워질 거면 동시에가 아니면 돼요.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슬기라는 친구의 속력이 나와 있어요. 슬기의 속력이 1분에 60m고요. 속력이죠. 그리고 현지라는 친구의 속력이 80이야. 1분에 80. 여기가 현지고요. 둘 다 원점을 향해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 이 문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거 혹시 가운데 거리란 말 빠져있는 건 해석하셨나요? 네. 진짜 허접하다. 자, 이거 거리가 이거잖아요. 이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되는 이게 최소죠. 최소가 될 때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은 거리를 구하려면 이 뭔가 이제 좌표가 필요한데 보통 옛날부터 이렇게 속력 나오고 거리를 묻고 있으면 이 경우에는 보통 문자를 뭐한테 많이 주는 줄 아세요? 시간을 지금부터 제가 t분이라고 할게요. 단위를 1분이니까 분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슬기부터 할까요? 그럼 슬기는요 t분 후에 움직인 거리가 얼마가 돼요? 바로 쓰셨네요. 0,1000 빼기 60t. 현지는요? 2180t. 이거까지 하셨나요? 네. 그럼 이거 설마 어려운가? 자 일단 가볼게요. 그럼 이거 루트 내 생각에 정답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인 거 알죠? 네. 얘네들의 제곱인데 이게 숫자가 기타 크네요. 숫자가 쉬웠어요. 그래 쓸 수도 있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거잖아요. 딱 봐도 2차식이니까 2차 함수로 마무리할 건데 일단 이거를 또 완전 제곱식을 한번 써야 되거든. 근데 사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혹시 굳이 팁 하나 좀 드려보자면 굳이 그냥 사실 굳이 팁 하나 왜냐면 이 팁을 쓰다가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거 그냥 제곱하지 말고 요거를 좀 뭔가 묶을 수가 있어요. 좀 괜찮은 숫자로. 예를 들어 너무 오버하지 말고 40 뭐 그런 거 그런 숫자들을 찾는 거예요. 얘를 40으로 묶어준다고 치면 여기가 이제 500이죠. 50이죠. 뒤에가 이렇게 되는 거에다가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거의 제곱이라서 40을 제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묶는 거 자체가 팁인데 왜 이렇게 내가 좀 망설이냐면 그러다가 실수한 걸 많이 봤어요. 기본기가 약한 거지. 이렇게 해서 1600에다가 50-2t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할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냥 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으로 한번 묶어줄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쓸 수가 있게 되고 이거의 제곱이에요. 얘를 또 한번 전개해 보시면 400에다가 이렇게 된 거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다시 한번 전개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좀 안 예쁜 건 뭐 마찬가지긴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럼 전개해 보시면 해보면 되긴 하거든요. 100, 200, 200t 2500 400 분배 하는 거잖아. 분배해서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약간의 센스를 말해볼까요? 이거 분배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근데 잠깐만요. 근데 이게 얘네끼리
그러니까 그거 만나긴 해야 돼. 이거 만나긴 해야 된다. 그냥 분배하는 수밖에 없나? 그러면 분배하는 수밖에 없다. 분배해야겠다. 이거 근데 사실 근데 이게 답이네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전개해서 2차 함수처럼 가서 이제 아래로 블록이잖아. 꼭지점 아마 이용해서 수가 구하면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이긴 하거든.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봐볼까? 해보시고 그래도 뭔가 안 나오면 제가 계산까지 해드릴게요. 이게 답이네.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혹시 이렇게 푸신 거 맞나요? 네. 그러면 계산 미스거나 혹은 답안지 뭐 오류 같아요. 자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 8번 갈게요. 이 문제가 좀 고난이에요. 이게 이제 카톡 드린 것처럼 2020년도 1학기 기말고사 문제인데 알죠? 그 당시에는 이게 중간기말 나눠봤어요. 이게 지금은 달라가지고. 근데 이 문제는 또 하나 썰을 말하자면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를 포함시킬까 말까 거의 고민했어요. 왜냐면 아니요 그건 또 그런데 이 첫 번째 문장에 있는 여기까지 끊고 이 XY를 구하는 게 약간 보기에 따라 좀 지난번 시험 범위랑 관련이 돼 있는 혹시 그러니까 이게 정식 명칭은 부정방정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너가 이제 이게 그러면 나올 수 있냐 그러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약간 지난번 시험 범위 느낌이고 그 다음부터가 딱 이번에 배운 내용이거든요. 일단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얘는 좀 도입부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읽어보시면요. XY가 나와 있고 요식이 나와 있고요. 이거를 만족하는 요 조건이 되게 포인트거든요. 정수라는 조건 때문에 가능한 문제예요. 정수 XY가 일단 먼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끊고. 근데 상상해봐. 원래라면요. 이 경우에 XY가 정답이 하나예요. 여러 개나. 그러니까 원래는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태연아 요거 가져가. 요거 가져가. 저 이거 필요해. 어? 저 이거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너 거 아니에요? 이거 오답을 안 했구나.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요게 이제 정수라는 조건이라서 그러니까 원래라면 무수히 많은데 정수라는 조건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 지난번 시험 때 여러 가지 방정식 때 잠깐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제 어떻게 구하나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찍어 맞추는 건 너무 말이 안 되고 들어보시면 어려우시 기억날 거야. 이걸 지금부터 전략이 아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몇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런 정수란 조건 주고 이 문제 나오면요. 약간 제가 쓰는 말 중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전략입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얘가 원래 너가 그 1학기 때 한 4개짜리 배웠잖아. 그 당시에 배운 것 중에 뭐 둘둘 짝짓기라고 해서 배웠는데 얘가 지금 둘둘이 안 돼요. 보시면. 너가 어떻게 2개를 잡아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타이밍에 말이야. 그런데도 억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을 인수를 한다 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원래라면 뒤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되려면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맞아. 보통 이제 이거랑 공통인수가 생겨서 끝을 내는데 얘는 지금 y 빼기 2잖아. 근데 나는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냥 선포한다는 거야. 나한테 필요한 얘기라고. 대신에 원래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뭐 빼주면 돼. 이런 식으로 약간 잡아줘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상은요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고요. 얘네 둘을 묶어주게 되면 어떤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런 모양의 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 문제의 첫 번째 식은 xy가 뭐라고 했죠? xy가 정수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x 플러스 1도 뭘까요? 정수고요. 뒤에 있는 y 플러스 1도 뭘까요? 또? 그럼 얘는 지금 정수 곱하기 정수가
3이란 얘기니까 여기서 몇 가지 뭐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크게 몇 가지가 생길까요?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3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또는 3, 1 또는 마일 마삼 또는 마삼 마일까지 해서 총 4가지다. 혹시 이런 거 처음인가요? 예전에 아마 뭐 마더통이라던가 그러니까 시중 교재에서는 보통 마지막 쯤에 잠깐 다루는 그런 페이지가 있었어요. 1학기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저희가 앞으로 부정망동식이라고 해요. 부정. 해가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원래라면 말이 안 되는데 뭐 정수라던가 실수의 조건을 통해서 해를 특정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이게 너무 딥한가 해서 원래 뺄까 하다가 근데 이게 그다음부터는 이번 내용이란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한 거야. 이걸 빼자니 좀 한번 해봐야 되나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더 가야 됩니다. 이거 지금 XY 아닌 거 알죠? 이 자리가 1이고 이 자리가 3인 거라 각각을 또 X, Y를 다 바꿔 적어놓아야 됩니다. 자, 얘 몇 코마 몇이야? 암산가는? 요렇게 적어봤습니다. 얘는요. 얘는요. 요렇게 해서 여기 있는 위의 점이 4개 나온다. 그 다음은 너가 어떻게 읽어보시면 좀 해볼 수 있는 거지. 이 4점을 이제 그 다음 파트가 뭐야? 꼭지점으로 하는 도형이 하나 나올 겁니다. 찍어보시면 도형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이라는 게 대표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너가 알고 있는 어떤 또뭐 사각형 하나가 만들어질 건데 요 유형 기억나세요? 뭐 넓이를 2등분하는 그런 대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 직선을 L이라고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도 약간 너가 이제 이거는 또 약간 고난도로 봐야 되나 싶긴 한데 그 직선 L과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 말이 이해되나? 뭐일 때일까요? 이게 이제 결국 그거 관련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제가 지금 너한테 끝까지 안 풀어주려고 지금 좀 이렇게 힌트 위주로 주고 있는데, 얘를 일단 요걸 알려드릴게요. 한번 찍어보면요. 아니요, 평행사변형. 근데 사실 이것도 쌤, 왜 평행사변형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원래 이거를 알아오는 게 더 실력인데, 평행인 거를 체크해보세요. 사실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기울기를 통해서 평행사변형인 걸 혹은 사실은 이걸 좀 정확하게 찍어보면 좀 느낌이 올 거예요. 사실 그거는 너가 이제 정확하게 좀 예쁘게 항상 말하지만 넓이 문제는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좀 최대한 예쁘게 딱 찍어보면요. 일단 애초에 좀 감이 와요. 이거 약간 그 평행사변형 냄새 나는데 사다리꼴 모양은 절대 아닐까. 그려보세요. 한번. 그 모양은 절대 아니고 그려보시면 얘는 예상이 되는데 확실한 거는 기울기로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평행사변형이라면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이거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확인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리고 얘는 이제 논술형 문제예요. 원래 논술형이면 그냥 성공은 안 돼요. 기울기 보여줘야 기울기 해서 같으니까 평행사변이다. 그럼 알죠? 이거 넓이 2등분 어떻게 하죠? 이걸 외우는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이제 요 교점 구할 수 있니 없니? 총 4개 나와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쉽게 여기 있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요 L이 얘예요. 근데 이게 원래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중에서 맞아. 여기 어딘가에 지금 여기 원점이 있어요. 대충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쉽게 그게 이제 수직 관련 문제. 수직으로 만날 때 요때가 제일 멀다는 거예요. 정수라는 조건을 제대로 안 봐서 분수까지 나와서 좀 어렵죠. 근데 얘가 아마 그러니까 올해도 기억나 1학기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항상 너네 학교가 이제 알겠더라.
기출도 풀리니까 이제 알겠어, 우리 학교에서. 이런 게 한두 개로 무조건 나오더라고. 논술이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키때는 문제가. 408면 둘 다 맞출 수 있었는데. 근데 요 근래 화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지금 요즘 그 얘기를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까운 현실은 뭐다? 시험 끝나고 그 말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는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기 전이니까 그래서 복습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럼 아쉬움 안 남기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두 문제 한번 마무리 짓고 나서 뭐 잠깐 쉬었다가 남은 거 한번 또 와서 풀어볼게요. 그리고 혹시 이번 숙제가 맛없통 하는 거였잖아. 일단은 그 전에 드렸던 교사용은 마무리 지었어요? 네. 대단한까지? 네. 그리고 맛없통은